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화는 welcome to stand still이라고 지금 명사가 나와 있는데요. stand still은 정지, 멈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진화가 정지, 멈추게 된다. 자, 우리 뭐 할 때까지? something in condition. 자, 우리 어떤 환경 조건에서의 무언가가 변화할 때까지, 그죠? 그 뭔가가 변할 때까지는 정지 상태에 있을 거랍니다. 근데 그 변화의 예시들이 뭐가 있냐? 자, onset은 시작인데요. 우리 빙하기의 시작이라든지 아니면 평균 그 지역의 우리 레인펄 강수량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세 번째 shift 변화인데 우리 prevailing wind라고 나와 있는데 요 단어 자체는 우리 이제 우세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지역에서 가장 많이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가장 많이 부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prevail이라는 뜻이 만연하다 아니면 조금 더 쉬운 편으로 널리 퍼져 있다라는 뜻인데 가장 흔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얘기했던 이런 변화들이 do는 happen을 강조한 거고요. 정말로 일어난답니다. 자, 뭐 할 때 일어나냐면 우리가 시간의 어떤 규모를 다룰 때, 시간의 척도를 다룰 때인데 그게 그 시간의 척도가 자, 여기는 as long as가 접속사 쓰인 게 아니라 자, 우리 뭐뭐만큼 긴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진화적인 여기서 원하는 시간 척도 타임 스케일 얘기하는 거고요. 진화의 시간 척도만큼이나 긴 어떤 시간 척도를 다룰 때 그런 것들이 그런 변화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이런 변화들이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척도는 되게 길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화는 일반적으로 does not come to halt. 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진화들이 halt도 중단이라는 뜻인데 중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그러나라고 굳이 해석하실 필요 없고 자, 끊임없이 추적한다 아니면 여기서 뭐 따라간다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there's a steady. 우리 steady 꾸준한 downward 우리 아래 방향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world가 방향이고 down이 아래니까요. 아래 방향에 우리 어떤 추세들이 있는데 뭐에 있어서의 추세가 있냐면 한 지역의 평균 온도에 하락하는 추세가 꾸준한 추세가 있다면 자, 근데 그게 어떤 드리프트인지 또 손꼽 설명해 주는 거예요. 추세인데 persist 지속되는 거. 근데 그게 수세기 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자, 여기서 successive는 연속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successful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봤었죠? 자, 우리 successful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성공적이라는 뜻이 되는데 비슷하게 생긴 successive는 연속적인입니다. 어떤 한 동물에 뒤어지는 이 연속적인 세대들이 will be propelled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중요하니까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프로펠이 뭐 추진하다, 이끌다, 우리 비행기 앞에 있는 뭐 프로펠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끌려 간다는 거. 그 동물들의 연속적인 세대들이 동물들의 세대들이 이끌어질 것이다, 내몰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에 의해서? 어떤 꾸준한 선택 압력에 있어서요. 자, 우리 온도 자꾸 내려가는데 너네 변해야 되지 않겠어? 압박을 막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방향으로 가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프로펠 이끌어지게 되냐면 자, say는 말하자면이라는 뜻이고 어떤 방향이냐면 growing longer coat of hair 더 길게 털을 기르는 방향으로 꾸준한 선택 압력에 의해서 프로펠드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앞에서 기온이 줄어든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온이 줄어드는 수천 년 이후에 트렌드가 경향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경향이 내려가는 경향이 뒤바뀌었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평균 온도가 크립업 한다는 게 슬금슬금 오르다는 뜻인데 다시 오르게 되면 아까는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환경이 변화해가지고 슬금슬금 오르게 되면 동물들은 come under the influence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무슨 영향에 놓인다? 새로운 선택의 압력에 놓이게 되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pushed toward 자, 우리 push가 앞에서 얘기한 요 지금 프로펠이랑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푸시한다는 건 우리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어디로 압박을 받게 되냐? growing shorter coat again. 다시 이제 아까는 추워서 털이 길어졌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따뜻해졌으니까 짧은 털을 기르는 쪽으로 밀려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진화가 정지한다고 했는데 진화라는 거는 정지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의해서 선택 압력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High price land in metropolitan areas. 자, 우리 metropolitan은 우리 대도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서울이라든지 도쿄, 뉴욕, 뭐 런던 이런 도시들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비싼 땅값 이게 지금 글의 소재이자 주제가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has implication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implication이
함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때가 많고 어떤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영향이라고 할게요. 영향을 미친답니다.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자, 우리 효율적인 employment of resource 어떤 자원의 우리가 사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employ라는 단어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외울 때 우리가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하다라는 말로 많이 쓸 텐데 이 고용이란 말 자체도 우리가 직원을 사용한다라고도 하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다른 것 직원 말고도 다른 것들도 사용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비싼 땅값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거고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자, 많은 다른 도시에서처럼 자, 우리 사이드워크는 인도 도보를 얘기하는 건데 인도 도보에 있는 밴딩 카트 노점상 얘기하는 겁니다. 노점상들이 핫도그부터 아이스크림까지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카트들이 있다? 그게 3,000개가 넘게 있을 정도로 왜 그렇게 뉴욕에만 3,000개가 넘게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걸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해 보자입니다. 자, 리소스 자원인데 어떤 자원이냐면 PP. 자, 공급하는데 핫도그를 공급하는데 이런 사용되는 자원들 한번 고려해 보죠. 자, 그래서 자원 뭐가 있냐면 1번 땅도 있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트 사가지고 노점상 이런 거 사가지고 하려면 자본도 돈도 필요하고 entrepreneur ability 어떤 사업 과정의 능력도 필요하고 플러스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자 우리 intermediate만 있으면 우리 중간이란 뜻인데 우리 intermediate 굿즈라고 해가지고 굿즈가 우리가 상품이라고도 하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사회 시간에 배울 것 같은 말로 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중간재가 되는데 중간재 뭔데요? 자, 우리 핫도그 팔려면 핫도그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빵도 있어야 돼. 우리 다른 어떤 뭐 소스 같은 거 그런 것도 필요할 거잖아요, 그죠? 이런 중간재들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원이라는 거죠. 자, 근데 Do you suppose는 이제 의문문 할 때 중간에 끼워넣는 표현이고 자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것들 중에 which 어떤 것이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냐? 뉴욕에서 비싸다고 생각하냐? 이제 우리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리테일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소매 공간 물건 파는 이제 상업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메디슨 애비라는 게 이제 뉴욕에 있는 그 거리 이름인데 거기가 렌트 임대된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자 우리 퍼가 뭐뭐 당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평방피트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피트나 인치 같은 단위를 잘 안 쓰는데 대충 우리가 하면은 이렇게 스퀘어라고 하는 거는 영어에서 이제 우리 제곱을 얘기하는 거여가지고 자 이게 1피트 그 다음에 요게 1피트 해가지고 1피트 제곱 이걸 하는데 우리 $550라고 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한 약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위를 조금 바꾼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익숙한 단위로 바꾸면 한 이 정도 1m 정도 되는 가로 세로 1m 되는 정도 공간을 빌리려고 하면 1년에 9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모 치고 자, 그래서 우리 핫도그 카트를 운영하는 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포스퀘어 야드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사람들 야드란 단위는 안 익숙한데 이게 뭐 아무튼 뭐 이 정도 사야드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 단위를 대략적으로 바꾸면 우리한테 익숙한 단위로 바꾸면 한 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운영하는 게 대략 한 평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4스퀘어 야드가 필요한데 그게 코스트 비용이 드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되냐? 1년에 $20,000 정도 비용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우리로 따지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평 빌리는데 3천만 원이 된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상업 공간을 우리 렌트 임대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다,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필수적인 우리 퍼블릭 퍼밋 우리가 장사를 하려면 우리 이제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필요한 어떤 공공의 허가 이런 것들을 aside from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근데 space on public sidewalk 이 이제 공공 도로에 있는 그죠? 공공에 있는 인도 위에 있는 공간이 이렇게 비싼 건데 이게 공짜라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노점상들한테 공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 거리의 노점상들이 대체했답니다. 자, 뭘로 대체했냐면 우리 substitute A4B가 되겠는데 자, 쉽게 그냥 여기를 이해가 쉬우니까 요 값비싼 상업 공간을 자, 이 공공의 인도로 대체했다라고 해가지고 자, 이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임대료, 토지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데 이런 것들을 피해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가 대신에 공짜인 인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가 주어가 되겠는데 자, 우리가 go through 겪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work of art 자, 이게 글의 소재인데 예술 작품을 바라볼 텐데 자, 뭐 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인데요. 뭘 판단을 하냐? 우리가 인지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make sense가 여기서는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것의 우리 컨텐트 내용을,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건데 플러스 다음에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작품의 내용을 인지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워크 오브 아트 예술 작품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겪는 과정은 단지 뭐가 아니다? 시각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 벌써 다 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무슨 과정이다? 정신적인 과정이랍니다. 우리가 예술작품 보는 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과정도 있는데 그게 크게 주로 기반으로 하는데요. 뭘 기반으로 하냐면 요소인데 그 작품 안에, 그 다음에 그 작품에 대한 요소들, 작품 안에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안에 있네요, 작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있네요 라는 거에 기반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인식하고, 자, 우리가 확인하다, 인식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categorize, 범주화하다, 어려운말로 그렇게 하고 우리 그냥 쉽게 분류하다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자, 더 자세히 나오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maybe given, 여기는 받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받을 수도 있대요. 뭘 받을 수 있냐면, 자, clue, 단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뭐에 대한 거냐면 작품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단서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자, 근데 그게 첫 번째 뭐에 의한 거냐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게 어떤 문화에서 왔는지, 그 다음에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or 하고 다섯 번째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죠? 왜 만들어졌는지에 의해 가지고 작품이 무슨 의미인지, what works means 라는 거에 대해서 단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어떤 정보라도 도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거 도울 수 있답니다. 자, 작품의 우리 중요하니까 우리 컨텍스트 파란색으로 맥락이라고 할까?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데, 즉, 자, 그게 무슨 이유로, 자, what historical, social, 자, 우리 1번, 2번, 자, 어떤 역사적인, 사회적인, 개인적인, 정치적인, 다섯 번째 과학적인 우리 이유로 작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보들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And then, 그리고 자, 우리 사용하연대, 여기는 분사 구문이니까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모든 맥락적 정보, 우리 위에서 했죠? 이거 중요한 거, 맥락적 정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모든 맥락적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해석한답니다. 작품의 어떤 내용들을 해석을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상징을 하는지를 발견하고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데, 시각적인 정보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맥락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런 정신적인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For most animals,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생존하고자 하는 struggle, 투쟁은 우리 take up의 동사인데요,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모든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어가 조금 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데요. 자, 우리 음식과 마실 거 찾고, 그 다음에 따뜻하고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포식자도 피하고, 그 다음에 이주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자, 우리 번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use up, 우리 use up 했다는 거는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렸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여유, 스페어, 남는 시간이 있기라도 하면 그들은 그것을 우리 ing, 쉬거나 잠을 자는 데 썼다는 겁니다. 자, 근데 only very young animals, 아주 어린 동물들만이, 자, 그들의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have enough surplus energy, 어떤 충분한 잉여 에너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뭐 할 수 있는, 자, 우리 engage는 참여하다라는 뜻이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lively, 활기찬, 우리 플레이 당연히 놀이고, 마트는 어떤 이제 한 차례 한바탕 놀 수 있는 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잉여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짝되게 되겠고, 또한 우리 초기의 조상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였답니다. 그들에게 큰 우리 부담을 지웠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would have BP를 쓴 겁니다. 과거니까. 자, 그래서 근데 또 끄고, 자, as they slowly evolved into more and more efficient, 그들이 하면서 천천히 점점 더 효율적인 사냥꾼으로 진화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성공의 비밀은 뭐였냐면 우리가 훨씬 더 큰 우리가 이제 지능을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의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그래서 뇌를 사용했답니다. 뭐가 아니라 우리 브로는 우리 근력, 체력에 얘기하는 건데,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먹잇감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뇌를 사용했다는 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긴 사냥 시대가 끝나갈 때쯤에 자, before they turn to farming 우리가 농경으로 전환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냥이 끝나갈 때쯤 그 다음에 근데 아직은 농경 시작은 안 했어. 그렇게 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즐기고 있었답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 어플런스, 풍요 넘치는 것들을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특정 지역에서는 연중에 어떤 특정 시기에서는 먹잇감이 sufficiently 충분히 plentiful 풍부했고 그들의 그 사냥 기술이 충분히 발전을 했답니다. 그들이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을 했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우리 리마커블 놀라울 정도의 풍요, 번영 이런 것들을 경험할 만큼 충분히 사냥 기술도 먹잇감도 풍부하고 사냥 기술도 충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had on time on their hand 그들이 남아도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초길류는 체력이 아닌 두뇌를 사용을 해가지고 먹잇감도 풍부했고 사냥도 잘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벗어나가지고 여유 시간도 있었고 풍요도 있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7 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랍니다. 자, 때인데 어떤 때냐면 자, when you started 너가 스타트를 한다는 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란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Did you come to a sudden stop? 너는 이제 갑자기 멈춰서게 돼가지고 freeze all your movement 우리 freeze 한다는 게 우리 얼어붙다 라는 뜻이거든요. 너의 모든 움직임을 딱 멈춰가지고 얼음하는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 hold your breath 숨을 참는가? 라고 숨을 참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 세모치고 하면서 자, 우리가 first threat 어떤 위협적인 거 그죠? 내가 모르는 깜짝 놀란 무서운 뭐 소리가 났다든지 뭐 그런 상황들 생각하는 건데 자, 이런 위협을 찾기 위해서 환경을 탐색을 하면서 우리 갑자기 멈춰서 움직임을 멈추고 숨을 참았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얘기했던 이런 세 가지 1, 2, 3번의 모든 이런 반응들이 maximize 극대화한답니다. 당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자, 우리가 avoid detection 무슨 능력이냐면 자, 우리가 detection은 탐지를 피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애들이 나를 찾으려고 막 탐지하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고 두 번째 이게 1번 locate 했는데 우리 locate가 여기서는 위치를 찾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때는 locate가 물건을 어디에다가 두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위치 어디 있지 라고 하는 거 그럴 때 locate를 쓰고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위험에 원천의 위치 어디 있지 이런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prepare to fly or flee 싸울 준비를 하든지 flee는 우리가 도망치는 건데 싸울지 아니면 도망갈지 준비를 하는 이런 능력들을 극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요걸 통째로 여기를 이렇게 세모치시고 우리가 as 형용사 부사 as 주어 동사라고 이렇게 절이 시작을 할 때 이거는 우리가 부사절인데 해석을 하실 때 뭐뭐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양보절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진화하면서 언어라는 걸 발달을 시켰잖아요. 그죠? 자, 언어가 아무리 sophisticated 정교한이라는 뜻인데 아무리 정교해졌다고 하더라도 자, 그것은 여전히 creation of sound 우리가 언어라는 거가 져가지고 복잡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자체는 그냥 소리를 creation 만드는 거야. 자, 근데 여기는 이때 강조니까 여기 it 대 표시하겠습니다. 이때 강조는 대 다음부터 해석을 하시고 강조를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might give away our location to potential predator. 어떤 잠재적인 포식자, 막 호랑이가 있어, 막 사자가 있어, 내 주변에 있는데 이런 잠재적인 포식자들한테 내 위치를 give away 알려주는 그런 소리를 만들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freeze response 얼어붙는 이런 반응들은 결과를 낳는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놀라가지고 얼어붙게 되면 언어를 inhibition 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어디에서 아주 스트레스 받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언어의 억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자연 선택인데 자연 선택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이제 진화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생존에 유리한 것들을 하는 거니까 자, 이 자연 선택은 진화는 우리가 프로모트 촉진했는데 자, 이거 중요하니까 요거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진화를 촉발을 했는데 근데 또 뭐도 했냐면 컨저브 보존했다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얼어붙는 이런 규칙 얼어붙는 반응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생존에 유리하니까 가지고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협이 이제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서 위협이 패스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begin to relax and find our voices again. 자, 릴렉스 긴장을 풀고 목소리를 다시 시작하고 아마도 심지어는 웃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어떤 반응에 대해 가지고 나 왜 이렇게 놀랐지 하면서 웃기까지 할 거라는 거죠. 짜작되게 두개 긋고 자, 근데 자, 우리 what if는 뭐뭐라면 어떨까 가정을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놀라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상황을 하는 게 진화적인 본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릴렉스를 한다 그랬잖아, 그죠? 릴렉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로 릴렉스를, 우리 긴장을 풀지 못하면 어떨까? 또 우리의 어떤 경험이 만들면 어떨까? 우리를 뇌가 투빈 끊임없는 스테이트 상태인데 끊임없는 두려움의 상태에 있도록 우리 뇌를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죠? 내가 긴장도 계속 하고 있고 내가 두려움을 계속 느끼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얼어붙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어떨까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터페러스 방해잖아요. 그죠? 방해인데, 자, 뭐에 대한 방해냐면 적절하게 우리 프로펠 적절하게 발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터그리테이션 통합, 우리 신경 우리 네트워크 망, 우리 뇌의 신경망들을 적절하게 발달도 해야 되고 이런 신경망들 통합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can result 결과를 낳는답니다. 무슨 결과를 낳는다? 만성적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정신병까지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위험 상황에서 우리가 포식자한테 안 들키려고 얼어붙기, 프리즈라는 본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언어를 못하게 하는 이니비션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공포가 정상적으로 하면 릴렉스가 돼야 되는데 계속 릴렉스를 못하고 지속이 되면 어떤 정신질환까지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글의 흐름까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디오 게임은 가장 많이 연구된 기술 중에 하나랍니다. 자, with regard to는 뭐뭐와 관련하여라 통째로 보시고, 자, 뭐랑 관련하여? 우리 empathy, 공감이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연구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우리 이제 글의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비디오 게임과 공감입니다. 자, 비커 세모치고, 자, 오랫동안 롱스탠딩 오랫동안 자, 우리 우려가 있어 왔는데, 뭐에 대해서? 우리 임팩트는 우리 이렇게 A on B가 이어지는데요, 폭력적인 겁니다. violent. 자,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어떤 젊은이들,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지고 오랫동안 우려가 있어 왔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됐답니다. 우리 지난 한 20년 동안에 해왔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자, 우리 while ing 두 개 나와 있는데, 자, 비디오 게임의 어떤 비디오 게임 폭력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하고 다큐멘트 기록을 하면서 과학자들이 have formulated, 우리 이제 공식화했답니다. 뭐를? 어떤 신뢰할 만한 설명을. 자, 근데 뭐에 대한 거? 어떻게 비디오 게임이 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의 일부. 자, 근데 우리 여기는 to 다음에 지금 ing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어떤 폭력적인 사건을 witness, 목격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거, 목격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의 일부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고, 1번, 자, 그 다음에 and, 그 다음 두 번째 경험하는 건데, 감정적인 arousal, 각성, 우리 physiological, 생리적인 각성, 내가 뭐 이렇게 막 정신이 번쩍 든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신체적인 생리적인 각성을 경험을 하는 건데, 그것들이 연결된 거, 뭐랑 연결된 거? 우리가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디스커스트, 역경 이런 거랑 연관된 이런 생리적인 각성 경험하는 거, 이런 두 가지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 중의 일부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우리가 노출인데, 반복되는 노출인데 폭력적인 이벤트, 뭐 같은 거? 사람이 우리가 폭력적인 게임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이 게임을 많이 하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사건에 노출이 되면, 이런 노출과 함께 이런 정상적인 반응이 might become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된다? blunt, 우리 무뎌진 이라는 뜻입니다. 무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동격으로 현상인데, 자, 뭐랑 관련된 현상이냐? 탈감각화라는 현상이랍니다. 자, 그래서 짝대기 하나 긋고, 자, 다음 단계, 이런 문제가 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공감을 원래 해줘야 되고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점 반응이 무뎌져 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이런 다음 단계 반응이 폭력에 대해 가지고 감정적인 반응이 줄어드는 게 그 다음 건데, 자, which, 그것이 또한 방해할 수가 있답니다. 자, 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자, 인식하고 공감하는 건데, 누구를? 우리 others, 타인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분사구문으로 그게 이어지게 되는데, 뭘로 이어진다? 우리 reduced empathy, 줄어든 공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significant body of work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서 body가 신체가 아니고 어떤 양을 얘기하는 건데, 상당한 양의 연구가 보여주는데요. 뭘 보여주냐면, 자, 우리 연관, 광범위한 이란 뜻이고, 자, 우리 광범위한 폭력적인 게임과 그 다음에
줄어든 공감 능력의 감소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런 연관성을 보여준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9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처음에 분사 구문으로 우리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realizing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깨닫는데 뭐에 있죠? 우리 differentiation은 차별화입니다. 달라. 나는 남들과는 차별화, 다른데 차별화의 이점을 깨닫고, 일부 브랜드들이, 자, 우리 분사 구문이니까 요거 이 브랜드가, 회사들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브랜드들이 방송하고 홍보한답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목적을 방송하고 홍보한답니다. 자, 뭐 하기 전에, 실제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전에 목적을 막 광고 홍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마케터들, 홍보하는 사람들은, 자, 이런 사회적 목적을 홍보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스트, 촉진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의 우리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 뭐라기보다는 그 목적 자체를 embrace,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명성을, 브랜드의 명성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사회적 목적을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았으면 그 미션,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는 미션이, 자, 우리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런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미션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 거는 거칠해, 남들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거칠이라는 뜻이고, 혹은 자,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다? purpose washing, 우리가 목적 세탁이라고 하는데, 자, 목적 세탁 뭔데요? 뭐랑 비슷한 거냐? 우리 뭐 그린 워싱 이런 거랑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이, 뭐 특히나 뭐 의류 회사에서 그런 데 많은데, 우리는 막 친환경 소재만 써요, 우리 친환경으로 옷들을 제작해요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거칠이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기에서 이 purpose driven이라고 하는 게 목적 지향적인이라는, 자, 우리는 막 친환경으로 합니다, 환경 보호를 합니다, 기부를 합니다 라는 이런 활동들이 serve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주로 무슨 역할을 한다? publicity purpose, 우리 어떤 홍보 목적으로만 한다는 거죠. 진짜로 그거의 목적을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홍보하려고 그런 거 세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목적 세탁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르게 되는데, 뭐에 이르게 되냐면, 자, 요 사람이 묘사한 거, Winner Takes All, 승자 독식이라는 책에서 묘사한 거에 결국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 목적이 further가 동사로 쓰였는데 더 나아가게 하다, 아니면 뭐 조장하다, 촉진하다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앞에 썼던 부스트 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뭘 촉진하고 더 나아가게 했냐면, 엘리트들의, 자, 셔레이드라고 하는 게 가장하고 연극하고 뻔하게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촉진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39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처음에 분사 구문으로 우리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realizing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우리 깨달아서 라고 하겠습니다. 자, 깨닫는데 뭐에 있죠? 우리 differentiation은 차별화입니다. 달라. 나는 남들과는 차별화, 다른데 차별화의 이점을 깨닫고, 일부 브랜드들이, 자, 우리 분사 구문이니까 요거 이 브랜드가, 회사들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브랜드들이 방송하고 홍보한답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목적을 방송하고 홍보한답니다. 자, 뭐 하기 전에, 그들이 too much actual good, 실제로 많은 어떤 좋은 일, 우리가 굿이, 자, 실제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전에 목적을 막 광고 홍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마케터들, 홍보하는 사람들은, 자, 이런 사회적 목적을 홍보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스트, 촉진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의 우리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 뭐라기보다는 그 목적 자체를 embrace,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명성을, 브랜드의 명성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사회적 목적을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았으면 그 미션,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는 미션이, 자, 우리 이런 거 할 거예요, 이런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미션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 거는 거칠해, 남들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거칠이라는 뜻이고, 혹은 자,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다? purpose washing, 우리가 목적 세탁이라고 하는데, 자, 목적 세탁 뭔데요? 뭐랑 비슷한 거냐? 우리 뭐 그린 워싱 이런 거랑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이, 뭐 특히나 뭐 의류 회사에서 그런 데 많은데, 우리는 막 친환경 소재만 써요, 우리 친환경으로 옷들을 제작해요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거칠이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기에서 이 purpose driven이라고 하는 게 목적 지향적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막 친환경으로 합니다, 환경 보호를 합니다, 기부를 합니다 라는 이런 활동들이 serve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주로 무슨 역할을 한다? publicity purpose, 우리 어떤
홍보 목적으로만 한다는 거죠. 진짜로 그거의 목적을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홍보하려고 그런 거 세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목적 세탁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르게 되는데 뭐에 이르게 되냐면 요 사람이 묘사한 거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 독식이라는 책에서 묘사한 거에 결국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 목적이 지금 further가 동사로 쓰였는데 더 나아가게 하다 아니면 뭐 조장하다 촉진하다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앞에 썼던 부스트 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엘리트들의 셔레이드라고 하는 게 가장하고 연극하고 뻔하게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촉진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어떤 오래된 질서를 파괴하고 방해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쇼를 가장하게 하는 건데 뭐 하는 것 없이 돌려주는 거 많이 없이 실제로는 많은 것들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떤 엘리트들의 가식, 쇼, 연극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사회적 목적이라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자, 그래가지고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거 이런 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환경 문제라든지 어떤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런 사회적 문제에 있어가지고 진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뭔가 하는 것들은 충분히 어렵답니다. 자, 여기는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부사로 처음에 시작하면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 it has to follow 따라가야 된답니다. 어센티가다는 거는 실제로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 컴퍼니 와이드라고 하는 거는 뭐 회사 전반이란 뜻인데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막 쓰면은 전사적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전사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전교생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학교 전체니까 전교라고 하는데 회사 전체니까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전반에 전사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하려면 그걸 몰두해서 그 목적, 니네가 얘기하는 친환경이고 뭐 사회적 불평등이고 이런 거에 진짜 내가 헌신해서 몰두하는 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 세탁을 하는 브랜드들, 그러니까 목적을 맨날 홍보만 하고 진짜로 그렇게 하지 않는 애들은 얻는답니다. One of the benefit of social purpose 이런 사회적 목적의 이점들 중에 하나라는 그런 차별화하는 거, 차별화. 우리는 다른 회사는 다릅니다 라고 하는 그 차별화를 얻기는 하지만 그게 only for a short while 잠깐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어떤 미래 시장에서 그들의 어떤 지위, 위치를 잃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 feel worse about working for them 그들 위해서 일하는 거를 기분 나쁘게 그죠? 우리 회사는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런 척하는 회사라고 해가지고 일하는 직원들까지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purpose working이라는 거 목적 세탁이라는 거 있는데 진정성 없이 홍보용으로만 사회적 목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홍보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잠깐은 이득을 볼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래 가치도 잃고 그 다음에 내부 직원의 어떤 기분도 나쁘게 만든다 사기도 꺼낸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부르는 거냐? 그 모델이 스키마라고 부르는 건데 이걸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냐면 자, 우리가 we know 알기 위해서 만드는 거랍니다. 자, 뭘 알기 위해서냐면 자, 언제 음악가가 우리 여기 보시면 conform to가 있는데 conform to는 뭐뭐를 따르다 아니면 준수하다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음악가가 그 아까 말한 일관된 맥박을 언제 따르지 않는지 이게 일관된 맥박이거든요. 그걸 언제 따르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스키마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 이 맥박을 이렇게 일관된 모델을 만드는 게 스키마를 만드는 게 비슷한데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 멜로디 있어가지고 원래 베리에이션은 변화인데 멜로디에서는 우리 변주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멜로디 변주를 주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정신적인 레프레젠테이션 표상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나 이미지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음악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가지는 거랑 비슷한데 그게 뭐에 대한 거? 멜로디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알고 appreciate 감상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를 언제 음악가가 우리 take liberty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다 그거를 언제 음악가가 바꾸는지를 내가 알고 감상을 하려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어떤 멜로디가 무엇인지 이 멜로디 뭐지라는 거에 대해서 정신적인 표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지속적인 일관된 맥박이라고 하는 모델 그걸 우리 스키마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게 이 멜로디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정신적인 표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언제 음악가가 그 일관된 거를 안 따르는지를 알려고 그 다음에 언제 음악가가 지 맘대로 바꾸는지
그죠? 그거를 우리가 지 맘대로 바꾸는 걸 우리가 변주, 멜로디 변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음악가가 지 맘대로 막 바꾸지라는 걸 알려고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metrical extraction, 자, 우리가 운율적 추출이라고 하는데, 이 음악이 지금 어떤 멜로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라고 이걸 뽑아내는 건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아는 건데 뭘 아는 거냐? What the pulse is. 자, 우리가 쌤이 자꾸 pulse 이제 맥박이라고 했는데, 음악에서도 맥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우리 박자라고 할까요? 음악에서의 박자인데, 음악에서의 박자가 뭔지를 알고, 자, 그 다음에 그 박자가 언제 나타날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운율적 추출인데, 그것이 음악의 어떤 감정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예상을 하고 우리가 스키마를 만들고 멘탈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운율적 추출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똑같은 표현인데 이런 것들이 음악 감상에 있어서 중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음악은 의사소통, 우리랑 의사소통을 감정적으로 하는데 뭘 통해서 체계적인 위반을 통해 가지고 이 기대를 따르지 않아 가지고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감정적으로 우리와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자, 방금 말했던 우리가 인간이, 요거는 우리 초록색으로 해야 맞을 거네요. 우리가 인간이 예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음악가들이 체계적으로 어기는데 이런 위반들이 발생할 수 있대요. 어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무슨 영역이 있냐면 우리가 자, 피치, 우리 음의 높낮이, 리듬, 템포, 기타 등등 이런 거 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자, but 원래는 they must occur, 그들이 반드시 발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도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organized, 조직된 소리인데, 조직이 됐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요 말은 규칙이 있다, 일관된 이런 소리라는 겁니다. 자, 근데 organization, 이 조직, 방금 얘기한 규칙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has to involve some element of unexpected, 자, 예기치 않은 어떤 요소들을 우리 involve, 반드시 좀 포함을 해줘야 되고, 자, 우리가 자꾸 위반이라고 했던 그런 예기치 않은 것들을 포함을 해줘야 되고, all은 여기서 해석을 하실 때 자,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해 주습니다. 여기서 좀 유의하셔야 돼요. 해서 자,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감정적으로 플랫하고 우리가 평탄하고, 그죠? 단조롭고, 그 다음에 로보틱, 기계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잼이란 뜻이죠.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너무 많이 조직화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조직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일관되기만 하면 그것들이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음악일 수도 있어. 일관됐다고 해가지고 음악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자, 근데 그게 어떤 음악일 수 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쌤이 방금 얘기했던 재미없고 노잼인 단조롭고 기계적인 그런 음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악이 인간한테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는 것은 뇌가 예측을 하는 일정한 틀, 모델이라고 했고, 스키마라고 했고,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했고, 뭐 운율적 추출이라고 했는데, 이 음악이 박자가 무엇인지 뇌가 예측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반하는 거, 바이올레이트 하는 거, 따르지 않는 거, 마음대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한 것들을 집어넣는 것들이 의외성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 감동을 느낀다, 감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The major consumer of oil, 석유의 주된 소비자는 우리 transport, 교통수단, 운송수단이랍니다. 자, 하지만 자, 고려해 보랍니다. What has happened,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까지 일어났는데, 자, 지난 30년 동안 그 정도 동안 일어났는지 기술에게. 근데 그게 어떤 뭐랑 기술이냐면, 자, involved in, 뭐랑 관련된 기술인데,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자, 우리 이게 combustion이 연소란 뜻인데 불태우는 거 있죠? 합쳐가지고 내연 기관, 내연 엔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석유로 가는 것들이요. 자, 근데 우리 이 석유들이 오일이 비싸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 오늘날의 자동차 엔진은 훨씬 더 효율적이랍니다. 자, 뭐 있어서 그것에 연료 소비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훨씬 우리가 친환경적인 오염도 덜 배출한다는 거죠. 뭐보다 그들이 1972년에 그랬던 것보다 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1972년엔 우리 1973년에 석유 파동이 있어가지고 막 석유 값이 갑자기 막 4배, 막 3배 이렇게 뛰었다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전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때보다도 오늘날이 훨씬 더 발전을 했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일의 아시아가 살 자동차는, 자, 오늘날 미국인들이 사용할 그런 것들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be anything like라고 했습니다. 그죠? 전혀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이더가 또한이라고 쓰시고, 자, 미국인들 또한 사지 않을 거랍니다. 오늘날의 자동차를 내일은 사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자, 만약에 자, 석유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된다면, 자, 일단 그러면 퓨얼 셀 테크놀로지, 우리 뭐 연료 전지라고 하는데요. 연료 전지 기술, 근데 그게 만들어낸답니다. 뭘 만들어낸다? 물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뭐 디테일하게는 원래는 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수소랑 이제 산소 가지고 만드는 건데, 여튼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 퓨얼 셀 테크놀로지가 또 다른 우리 모멘텀 추진력을 받을 거랍니다. 자, 우리 예시 붙은 거는 이 언어들을 강조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다른 건데 이런 게 또 있다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연료전지 기술이 추진력을 얻을 건데, 자, 그래서 우리 큰 어떤 다국적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만들고 있답니다. 프로토타입, 우리 이제 시제품 어떤 모터 같은 거 우리 만들었는데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트라이하고 get price down. 자, 우리 가격은 낮추려고 하고 엔진 퍼포먼스는 올리려고, 그죠? 엔진의 어떤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경쟁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미래 이득은 depend upon it, 그것에 달려 있다. 이런 새로운 기술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there's a breakthrough는 우리 돌파구, 우리 혁신, 큰 발전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연료전지 기술에 있어가지고 큰 발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석유의 가격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들은 떨어질 건데 극적으로 드라마티컬리 매우 떨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그널링 한다는 거는 이제 신호니까 여기서는 알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알리면서라고 할 건데 훨씬 더 적은 수요를 알리고, 뭐보다요? 공급보다도 더 적은 수요를 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오일 회사들이랑 이 오펙에 가입되어 있는 석유 만드는 나라들, 여기서는 이제 오펙이라고 하는 거는 석유 수출하는 나라들이 이제 기구를 만든 건데, 자, 그 석유를 이미 잘 팔고 있던 그런 나라들 회사들이, 자, 우리 스탠드 2는 여기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자, 많은 어떤 수입을 잃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안 쓰게 될 거니까 수요가 더 적어지고 공급보다,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 나라들이 수입이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이 위협이 실제라는 사실이 driving, 자, 이끄는데 누구를? 생산자들이 to look for alternative source of income, 다른 어떤 수입의 대안적인 원천을, 돈 원래는 기름 팔아가지고 돈 벌었었는데 다른 걸로 돈 벌어야지 대안 원천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일 메이저, 거대 석유 기업들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런 석유 기업들이 diversify, 다양화하고 있답니다. 지금 기존에는 석유만 팔아가지고 그래서 다양화하고 있고, 자, 이제는 두 번 우리 more A than B인데, 우리 요즘에는 B라기보다는 A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유 회사, 기름 회사라기보다는 에너지 회사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 다음에 오펙에 가입되어 있는 이 산유국들은 B, C도 하고 있답니다. 다른 어떤 산업들을 만들려고. 자, 그래서 이제 석유 가격이 막 오르는 상황이 돼가지고 석유 기반의 어떤 경제가 한계가 생겨서 여러 기업들과 국가들이 기술을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시로 막 우리가 연료가 더 효율적으로 쓴다든지, 그러니까 연료전지라는 엄청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가격도 떨어지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수입을 잃게 되니까 이런 산유국들이랑 석유 회사들이 대안을 찾고 있다, 바꾸려고 한다,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변화의 흐름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험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